한국시읽기 144번 국경열차, 조동범 시인의 국경열차를 읽겠습니다. 사이폰 2023년도 봄호에 실린 겁니다. 우선 쭉 읽고 그 다음에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국경열차. 추위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은 내리겠지. 눈이 내리면 국경선을 넘나드는 기차는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할 것이다. 무쇠로 만든 기차를 타고 얼어붙은 밤을 지나 대리구의 끝에 당도한다면 덜커덩 덜커덩 이국의 향신료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끝도 없이 펼쳐질 것이다. 국경선을 넘을 때마다 패망한 나라의 깃발이 바람을 나부끼며 환경의 결을 만드는 것만 같구나. 철길을 따라 발굴되지 않은 나라의 전설은 오래도록 침묵하고 닿을 수 없는 지평선만이 끝도 없이 물러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웅성거린다. 그곳으로부터 오래전에 잊힌 사랑은 시작되나 사랑이 시작되면 눈은 내리나 국경선은 어느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어디에서 사라지나 국경의 밤마다 눈은 내리고 국경의 지평선은 깊은 눈바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한다. 이제 지상은 끝도 없는 공중이 될 것이다. 그곳에 철길이 있고 사랑이 있고 끝도 없는 지평선이 있고 국경선을 끝없이 넘나드는 무쇠로 만든 기차가 있다. 눈이 내리고 지상과 공중의 경계는 분명치 않다. 경고선을 따라 이어진 높이와 깊이는 어느새 쓸모없는 오늘 밤이 되려 한다. 국경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느 곳으로 사라지나 지도에서 사라진 어느 곳으로부터 실화와 전설은 시작될 것이다. 발굴되지 않은 국경선과 여전히 애틋한 사랑은 무쇠로 만든 기차를 타고 끝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무덤 속 연인들의 맞잡은 손은 더 이상 뜨거움을 기억할 수 없지만 영원히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차창 너머로 흔들리며 사라지는 것은 그들의 손인가 아닌가. 두근거리는 심박이 들리는 듯 하구나. 기차가 당도할 때마다 눈보라의 역은 이제 곧 폐쇄될 예정이다. 정차하지 않는 부세길차는 덜커덩덜커덩 국경선을 지나치며 잊을 수 없는 소문과 음모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것은 국경의 아주 먼 세계의 나라로부터 당도한 슬픔이고 끝나지 않은 사랑이며 영원히 발굴되지 않을 신화와 전설이다. 국경선에 대한 국경선을 넘나드는 국경열차, 뭐 시베리아 횡단열차, 영화 설국열차도 생각이 나죠. 그 영화 설국열차 생각이 많이 났던 이유가 이 국경이라는 것을 눈보라에 막 그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그냥 무한히 한없이 달리죠. 그 설국열차의 가장 큰 특징은 설국열차 안에서는 계급이 있는데 설국열차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죠.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없어진 시대를 말하는 거죠.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말하는 거죠.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소설을, 이 시를, 내가 소설이라고 말을 했는데, 말실수라기보다는 이게 단순한 그 서정시형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담론을 만들고 있어서 소설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우선 시작해 봅시다. 추위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은 내리겠지. 여기서 은자 있죠, 은. 이게 눈이 내리면, 여기 눈이 내리면, 여긴 이죠. 은과 이가 어조사가 눈은 내리겠지 하고 눈이 내리겠지 하고 다른 거죠. 눈이 내리다 그런 거는 주격.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거죠. 눈이라는 주어가 나온 거고, 눈이 내리겠지. 그러면 눈은 여기서 요거는 이 눈에 관한, 음, 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은하고 이는 요거는 혹시 이제 글을 쓰거나 또는 번역을 할 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가 온다. 그는 온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가 온다, 그는 온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가 온다 할 때 그가는 주어, 그냥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주어 플러스 가죠. 그냥 일상적인 어조사예요. 일상적 어조사 가예요. 어조사라 그러죠. 조사. 근데 그는 그러면 이라는 것에 관한 주제. 그죠? 이게 그가 주제예요.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의 주제인 그가 오고 그다음에 는이 오는 거예요. 이 강조의 느죠. 그러니까 그는 하면 강조의 는이 되죠. 그러니까 그는 온다. 그러면 그가 온다라는 일상적인 논란이기보다도 그에 관해서 논의하고 싶다.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어? 그는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추위가 시작했다. 추위가 시작될 것이다. 추위가 시작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지만 그리하여 하고 또 강조가 됐죠. 그리하여도 강조가 됐고 거기에 눈은 내리겠지. 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지는 눈을 주제로 합니다. 어? 눈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의미가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은 내리겠지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면 하고 반복 같은 느낌이 드는 얘기를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내리겠지. 이 말은 나는 지금 눈 주제에 대해서 눈이 내리는 추위에 와서 내리는 눈이 있어요. 추위가 시작되면 당연히 눈이 내리죠. 겨울이 되면.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이 내리면 벌어지는 여기 보세요. 눈이 내리면 국경선을 넘나드는 기차. 요거예요. 눈이 내리면 국경선을 넘나드는 기차. 이게 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국경선을 넘는 기차의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기차가 넘나드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요거는 눈이 내려서 어, 국경선을 넘나드는 기차가 넘나드는 국경선이 희미해지는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눈은 내리겠지. 그러니까 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렇죠? 눈의 의미 또는 눈의 이미지. 눈이라는 것이 눈이 내려서 세상을 모두 세상에 어떤 그 물건들이 있거나 밑에 국경선은 특히 그 철도의 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얗게 세상이 뒤덮여서 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서 경계를 없애는 이미지 또는 상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주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뚜렷해요. 제목도 국경열차죠. 그러니까 국경열차는 그냥 국경선을 지나는 열차이기도 하지만 국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열차가 이두 개는 국경열차 그냥 평범한 그냥 국경선을 지나는 열차 뭐 그런 뜻도 있기는 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열차 그런 뜻도 있어요. 그죠? 눈이 내리면 국경선을 넘나드는 기차는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할 것이다. 잠시 숨을 고르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잠깐 쉬는 거죠. 무엇 때문에 숨을 고를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 이미지, 요 숨을 고르는 이미지, 딱 열심히 달리다가 숨을 고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는 잠깐 그 현실에 있던 어떤 현실 일상생활의 어떤 세계관, 일상생활에 있었던 그러니까 부지런함, 에서 벗어남 그런 거겠죠. 숨을 고른다 하죠. 잠시 숨을 고르고 쉬어보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경선을 넘는 일상 열차가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든다는 거야. 그거는 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눈이 아니라
누구죠? 수세상에 하얗게 덮여서 경계를 없애는 이미지와 상징. 그 의미가 되니까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게 우리도 그저 눈이 내리면 잠깐 지나가다가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도 창문을 딱 들여다보면 잠깐 숨을 고르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그 눈의 경험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눈이 그냥 극경선을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독자들도 눈이 내린 거를 그 경치를 보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일상생활의 부지런을 벗어나서 잠시 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조동범 시인이 말하려는 의도에 독자를 동참시키는 거죠. 독자의 동참을 유도하는 거죠. 독자의 경험에 호소함으로써, 독자의 과거 경험에 호소함으로써 하면서 동참을 유도함.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숨을 고르는 게, 기차가 숨을 고르는 게 아닌데, 기차가 숨을 고르는 것처럼 자기 생각 갖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국경선을 넘나드는 기차에서 이거 보고 있는, 잠시 숨을 고른다는 거는 그 기차 안에서, 기차 안에 있는 타자라고 그러죠. 페르소나. 그렇죠? 그 페르소나. 그러니까 소설의 화자라고 그러죠. 내레이터. 내레이터 그러는데, 내레이터 그러는데, 시의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시인이라기보다는 그 시인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자 같은, 소설의 화자 같은 그 페르소나가 안에 있는 거죠. 이 시를 누가 말하느냐? 시인이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시인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페르소나가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직 잘 모르죠. 누가 말하는지 시인이 직접 말하는지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국경선을 타는 열차 속에 있고 눈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잠시 자기가 숨을 고르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하고 있는 거를 독자의 경험에 호소하면서 동참을 유도하는 거. 물론 독자의 경험에 동참을 유도하는 거는 시인이죠. 그죠? 이거는 시인이에요. 이건 시인인데 이걸 경험하는 거는 시인이 아니라 페르소나 시인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는 페르소나인 거죠. 어쨌든 그 경험은 무슨 얘기냐면 무쇠로 만든 기차를 타고 얼어붙은 밤을 지나 대륙의 끝에 당도한다면 대륙의 끝에 당도하면 대륙의 끝 그랬잖아요. 대륙이라는 건 대륙 안에는 여러 나라들이 안에 들어있죠. 그죠? 아시아 대륙. 예를 들면 이게 시베리아 횡단열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시베리아 횡단 시베리아 횡단열차 아니래도 이 유럽을 지나간 열차도 있을 거고 그죠? 어쨌든 대륙을 말한다는 거는 국가 하나가 아닌 거죠. 그죠? 대륙은 국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려붙은 밤을 지나 국가 여러 개를 지나서 그죠? 국가 여러 개를 지나면서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죠? 여러 개의 국가를 지나는 거죠. 여러 개의 국가를 지나서 대륙의 끝에 도달하는 그런 열차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잠깐 눈 올 때 잠깐 지나는 게 아니라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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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는 거죠. 이국에 이 대륙의 국가 여러 개 지나가는 사례를 갖다가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 봤다. 이국 그죠? 외국이죠. 외국 이국 그러니까 오랑캐 나라 이렇게 나오죠. 이국의 향신료마다 펼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이국의 향신료는 그 나라마다 향신료가 다르죠. 한국에서는 고추장 된장이 대단히 맛있지만 베트남에 가면은 생선 썩은 게 그거죠. 장이죠. 우리 월남국수 같은 거, 월남쌈 같은 거 먹을 때 찍어 먹는 건데 처음에 베트남 같은 사람들은 생선을 썩혀서 먹는다고 놀래서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도 비슷하죠. 우리도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런 이상한 냄새 많죠. 마늘 냄새. 어쨌든 이국의 향신료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자국의 논리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라마다 있어요. 그죠? 국가마다 있단 말이죠. 끝도 없이 펼쳐질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있고 이게 국경선을 넘나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눈이 내리면 국경선을 넘나드는 기차 이 얘기를 했는데 그 국경선을 넘나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자기 많다는 거야. 국경선을 넘을 때마다 패망한 나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환경의 결을 만드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의 그러니까 국경선 나라라는 게 이 대륙이라는 게 나라의 그 국경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옛날에 역사를 몇천 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도 뭐 뒤에 신라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뭐 많잖아요. 저 다 마찬가지로 맞죠.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환경의 결을 그 환경의 모습이 바뀌는 것 같단 말이죠. 철길을 따라 발굴되지 않은 나라의 전설, 발굴되지 않은 나라의 전설,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라의 전설을 오래도록 침묵하고 닿을 수 없는 지평선만이, 그러니까 끝없이 물러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웅성거린다. 그러니까 원래 그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들을 탈 때 대륙 횡단 열차의 그 매력은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것으로부터.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여기 보세요. 그것으로부터 띄어쓰기가 여기서 띄었었어요. 사실은 요거는,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요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오래전에 익힌 사랑은 시작되나.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일상적인, 어? 이런 일상적인 사고, 사유체계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 아, 옛날에 그런 나라도 있었지, 그런 옛날 얘기가 있었어, 하고 들었던 그런 일상적인 얘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래전에 잊힌 사랑은 시작되나, 사랑이 시작되면 눈은 내리나, 국경선을 요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에 잊힌 사랑은 시작되나, 그것으로부터 알지 못하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로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오래전에 있던 사랑이 시작되는. 눈이 내리면, 사랑이 시작되면 눈은 내리나. 국경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디에서 사라지는. 이때 오래전에 잊힌 사랑은 단순한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국가를 만들었던 사랑이에요. 응? 국가를 만들었던 사랑.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웅성거리고 그게 일상적인 사유체계지만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오래전에 잊힌 사랑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의 탄생과 멸망에 관. 이게 오래전에 잊힌 사랑은 시작됐나?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그죠? 현재 시제예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고. 그것으로부터. 이건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제. 과거의 세계관. 과거의 세계관으로부터, 어? 오래전에 잊힌 사랑은 시작되나. 오래전에 잊힌 과거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시작되나 하고 현재 시제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폭발적인 얘기예요. 응? 이게 폭발적인 얘기냐면 지금도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캐나다만 얘기하면 캐나다의 퀘벡 시대를 예를 들면,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어, 아, 캐나다에 캐나다에 퀘벡, 거기 눈 많이 오죠. 퀘벡 지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퀘벡 지역은 영국, 캐나다는 영국 영어를 중심으로 한 나라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퀘벡의 독립의지 같은 게 있다고. 이건 그런 것 많죠. 이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어디 있어요?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유명하죠. 지금 폭력적으로 안 싸우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들, 잊혀지지 않은, 오래전에 잊힌 사랑, 이라고 생각했던 얘기들이, 오래전에 잊힌 것 같은 이야기들이 현재 시로 시작되면, 사랑이 시작되면, 그런 사랑이 시작되면, 눈은 내리나. 눈은 뭐예요, 이때 눈? 이때 눈은 맨 처음에 썼던 그 눈이에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눈은 내리겠지. 했던 거 있죠. 이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눈은 내리나의 눈은 국경선을 쥐어버리는. 국경선을 새롭게 규정하는. 그런 눈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하고 무슨 이런, 호남과 영남의 지역 감정이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지역 감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건 굉장히 양호한 거죠. 우리나라는 양호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 지역 독립과 건설로 비화되지는 않죠. 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심각하게 지금 전쟁 벌어진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뭐예요? 러시아의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공향 같은 거예요. 봉향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나라를 침공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국가, 다른 국가의 침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국가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냐, 또는 자국 영토의 수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래서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오래전에 잊힌 사람은 사실은 이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거게, 러시아의 정교회, 이 전쟁에 누가 뒤에서 응원하는 줄 아세요? 정교회. 강력한 지원이 있는 거예요. 종교. 러시아가 종교적인 어떤 톨스토이의 그 소설 같은 거 보면 러시아 정교회의 힘을 잘 느낄 수 있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가 우크라이나가 본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략하는 걸 강력히 지원한단 말이죠. 오래전에 잊힌 사랑, 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오래전에 잊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이 시작돼갖고, 눈이 내려서 국경선이 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국경선은 어느 곳에서 또 시작되어 어디에 사라지나.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직 안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 뭐가 안 끝났어요? 근대 국가. 근대의 모던 네이션. 그지? 네이션 스테이트. 어, 근대 국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중요한가, 아닌가? 이런 질문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라는 질문으로 되고 있다. 어디서? 지금 여기서, 러시아에서,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그래서 국경선은 어느 곳에서 시작돼 어느 곳에서 사라지다라는 이 질문은 왜 중요하냐면 이 군대 국가 이 이데올로기가 과연 의미가 없어진 살근대 시대라는 의 의식 체계, 패러다임, 이 확인되는 작업, 확인하는 작업이 세계 평화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조동범 시인이 단순히 국경선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기차 타고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 탈근대 시대 의식체계 국가 때문에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 현재까지도 빈발하는 전쟁, 그죠? 국가 간의 집단 살해 행위, 살해 행위, 전쟁을 끝내는 또 보증하는 군대를 의한 집단 살해 행위잖아, 그죠? 국가가 보증하는 군대에 의한 집단 살해 행위,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지? 군대에 의한 집단 살해 행위, 전쟁을 끝내는 가장 기본 그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은 국가라는 것이 국민론이라는 것이 그 왜냐하면 국경선 그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국경선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지 않아?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갈등 요소인 국도 를 생각해 보면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그죠?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국경선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근대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근대 의식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지 국가 이게 사람만 죽이는 국가가 아닌 그 국가 문제는 국경선에 대한 고민을 국경선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이 국경선에 대한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국경선에 관한 명상의 핵심 이미지죠. 왜? 그냥 눈이 아니라 뭐야? 국경 열차의 국경을 지우는 이라는 의미에서 국경선에 대한 명상의 핵심 이미지가 눈인 거예요. 그래서 눈은. 그래서 그 주제를 지금 여기서 명확히 말한 거야. 국경선은 어느 곳부터 시작돼요? 어디에 사라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 어디 사라지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똑똑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국경의 밤마다 눈은 내리고 그죠? 이게 눈은이 아니죠. 눈이 아니에요. 눈은 주제. 눈은 내리고 그지? 국경의 지평선은 그죠? 그래서 국경의 지평선은 이때 국경의 지평선은 눈하고 같이 연결된다면 사라지는 국경선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더 깊은 노고바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지평선을 눈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눈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야. 이제. 어, 탈근대 시대의 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죠? 그게 이제예요. 이제. 응? 눈을 명상하려는 응? 눈을 명상하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이제 밑에다 이제 이제는 독자들하고 같이 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네가 이렇게 국경선을 어디서 어느 것으로 시작되어 어디서 사라지는지 눈은 밤 내리고 그다음에 더 깊은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린 국경선 지평선에 대해 생각할 때 이제 지상은 끝도 없는 공중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국경선으로 악착같이 가라막았던 지상 땅, 응? 땅에 치면은 끝도 없는 공중이 되는 거죠. 그죠? 그곳에 응? 그곳에 그 공중에 그 공중에 아까 보세요. 여기 아까 보면 아까 여기서 요거 기억나시죠? 그곳으로부터 그곳으로 그곳에 그죠? 그곳에 거기랑 연결하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그죠? 그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오래된 사랑이 시작돼서 갈등이 됐다면 이번에는 그곳에 그 어떤 그곳에요? 국경선이 없어진 그죠? 끝도 없는 공중이 된 그곳 그죠? 공중이 된 그곳 그곳에 철길이 있고 사랑이 있고 끝도 없는 지평선이 있고 그 국경선을 끝없이 넘나드는 무쇠로든 기차가 있다. 이게 이제 끝없는 공중에 관한 설명이에요. 철길이 있고 사랑이 있고 끝도 없는 지평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국경선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무쇠를 만든 기차가 있는 거죠. 이것이 끝도 없는 공중, 지상. 그러니까 근대적인 국가 개념을 가지고 그 줄을 나눠 갖고 한 치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거죠. 한 치의 땅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드디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선이 교착이 됐죠. 교착이 돼서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이 교착이 됐을 때 어떻게 무슨 일이 가장 그게 많이 벌어져요?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죽죠. 한 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이 올 건데, 그죠? 철길이 있고 철길이 필요하죠. 물건을 증발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철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냥 끝도 없는 지평선이 있는 것도 당연하죠. 끝도 없는 지평선이 있어요. 대륙에 끝도 없는 지평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국경선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무쇠로 만든 기차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눈이 내리고 그랬어요. 이건 자연의 눈이죠. 일상의 자연의 눈, 자연의 눈, 일상의 눈이 내려보세요. 눈이죠. 눈의가 아니라. 자연의 일상의 눈이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 독자한테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자연의 일상의 눈이 내리면 어떻지? 어떻게 되냐면 지상과 공중의 경계는 분명치 않은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이론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론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꿔봤지만, 이건 당연히 꿈꿔볼 수 있죠. 왜? 시적 상상력으로 꿈꾼, 탈근대 시대의, 탈근대의 미래죠. 미래, 공동체, 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미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꿈을 꿔봤단 말이죠. 그런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내리고 그리고 지상과 공중에 그렇게 되면 지상과 공중의 경계는 분명치 않죠. 막 눈발이 달려보세요. 그럼 어디까지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이 눈발 특히 생각해보세요. 나풀나풀 날리는 눈발. 그 눈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죠. 하늘에 있던 눈이 땅에 쌓인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등고선을 따라 이어진 등고선이라는 게 지도에 나오는 거죠. 등고선은 같은 높이의 해면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그 같은 높이의 선을 이어보면 산은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모인 게 산이 되잖아요.
그 등고선을 따라 이어진 높이와 깊이. 이거 왜 필요해요? 등고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죠? 국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국경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측량된, 국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측량된 등고선. 그죠? 그게 국경선, 등고선이라는 게, 지도, 국가 지도. 등고선을 따라 이어진 높이. 이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눈이 내리고 지상과 공중의 경계가 분명치 않으면 어느새 쓸모없는 오늘밤이 되려 한다. 그치? 오늘밤, 이거는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페르소나 또는 시인의 직접 경험의 기록에, 어? 미메시스예요. 직접 경험.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시를 쓰게 한 원인일 거예요. 기차를 타고 어디 생전 열차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지만 그 눈이 내리고 지상과 공중기가 분명치 않은 거. 그다음에 그래서 그 등고선을 따라 이어진 높이와 깊이가 어느새 쓸모없는 올밤이 되려 하는다고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은 아마 직접적인 경험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륙 횡단 열차를 탔는지 그거는 상상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자체는 그 시인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출발한 이 시의 제작이 시작된 경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경험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만약 산문을 쓴다면 여기서부터 쓰겠죠. 어느 날 눈이 내리고 그래서 지상과 공중의 경계는 분명치 않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지도에 그려진 등고선을 따라 이제 높이는 쓸모없어 되겠죠. 이제 오늘 밤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고선을 따라 이어진 높이와 깊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국경선. 그래서 국경선이라는 생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산문적으로 쓴다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내립니다. 그 지상과 공중의 경계는 분명치 않아졌습니다. 그 등고선을 따라 이어진 높이와 깊이는 어느새 쓸모없는 오늘 밤에는 쓸모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국경선이라는 게 참 모호하군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사라지는지 이 눈이 내린 날은 지도에는 남가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죠? 그 핀란드하고 러시아 사이에 거기가 지금은 거기가 뚜렷한 국경선이 있지만 사실은 핀란드하고 러시아 사이에 국경선이 뚜렷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싸울 때 되면 달다 보면 러시아하고 어디가 어딘지 헷갈렸단 말이죠. 그 러시아 군인들이 핀란드를 점령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눈썰매를 스키 같은 거 잘 타는 나라가 핀란드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를 점령하러 가는데 눈발에서 헤비다 보니까 그 핀란드의 그 스키 부대들이 러시아를 너무 괴롭혔죠. 그래서 핀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조그만 나라였는데도 살아남아서 지금도 있는 곳이 그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고 거기가 부끄라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헤비다 보면 스키 부대에 당하니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어가면서 그쪽을 점령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살아남은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가 지켜주는 바람에 거기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다 평화롭게 그렇게 된 거래. 그래서 부끄라파가 형성됐다 그러더라고요. 부끄라파가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는 분명히 안 사라졌지만 사실은 국경선이 눈이 내리면 어디서 시작돼서 어느 곳에 사라지는지 잘 모르게 된단 말이죠. 러시아 군인들이 핀란드의 그 눈밭 속에서 헤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도에서 안 사라졌지만 지도에서 사라진 그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도에 사라진 어느 곳에서부터 어느 나라들이 시작되고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 나라들은 다 뭐로 시작돼요?
신화와 전설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죠? 모든 국가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이미진드 커뮤니티라는 책인데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근대국가 형성론이에요. 어, 근대국가의 형성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국가라는 것이 우리는 국가가 있어서 뭐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상으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어떻게 상상으로 했냐? 국가가 상상으로 된 공동체인데 그 상상으로 된 그 공동체는 그 어떤 거냐면 뭘로 상상하냐면 주로 어, 신문과 문화 공유하는 그러니까 그 대중이 공유하는 국민이 공유하는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가 이 국가라는 거는 상상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사례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언젠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어, 중세 조선의 붕괴가 있었죠. 그다음에 1945년 어? 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게 중세조선이 붕괴가 됐단 말이죠. 여기 근대 국가가 수립됐어요. 그 사이에 언제 만들어졌냐고. 그거에 대해서 1919년 3.1운동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임시정부 이거는 중세는 아니죠. 이게 근대국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근대국가를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요거를 시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 이게 이거야 그 민주당과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라고 볼 수 좌파 우파도 아닌데 사실은 어쨌든 요거는 좌파들은 요걸다가 시작이라고 보고 우파들은 요걸 시작이라고 봐요. 이승만 대통령 이러면서 정치적인 얘기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죠. 그럼 국민들은 언제 그거를 근대국가라고 서로 믿게 됐냐고. 우리 근대국가의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백성에서 이거는 그렇지만 백성에서 국민으로 언제 됐어요? 어? 이치조선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대한 그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게 첫 단계가 김소월이나 윤동주. 김소월과 윤동주, 특히 윤동주가 국민식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나예요. 나. 윤동주의 고백 이런 얘기들 뭐 윤동주가 국민식인 이유가 있다고. 우리를 보세요. 국민이 공연을 우리 신문은 없었어요. 문학원 있었죠. 시. 그래서 시인이라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된 게, 요 다음에 이루어진 게, 촛불혁명이에요. 완전히 이제 국민이 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물론 그전에도 뭐, 사회혁명도 있었고 쭉 있었지만, 사실은 촛불혁명으로 거의, 근대화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지금 이런 얘기들을 내가 쫙 왜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는 뭐다? 단순한 근대 국가, 단순한 근대 국가가 아니라 뭐다? 신화와 전설이라는 거죠. 신화와 전설이라는 말을 했지만 신화와 전설이라는 건 뭐냐면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죠? 이미진드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에서 사라진 어느 곳이 있었어요. 그 어느 곳이 신화와 전설을 통해서 다시 국가로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푸틴의 실패, 내가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패라고 보는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한 이유는 뭘 만들어줘서 그래. 이렇게 침공을 하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지금 사람이 죽고 있죠. 그, 그 통해서, 그죠? 우크라이나에게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주고, 우크라이나한테 푸틴이 정말로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격을 했냐면,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원래의 러시아, 러시아의 일부,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의 거기가 발상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의 일부로 환원시키려는 원래의 목표와 정반대로 싸우면 싸울수록 사람들이 죽음을 죽을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금. 국가 형성의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줘서 절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거를 계속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침공을 해서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도에서 사라지는 어느 곳이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격함으로써 최근에 아주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어떤 병사가 42살이 된 병사가 병사의 복사진이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그 병사가 왜 신문에 났냐면 그 저격병이었는데 러시아군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한테 들키니까 이 사람이 지키기 직전에 들키니까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만세라고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러시아 군인들이 화가 나갖고 그 사람이 많이 죽였겠죠.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 중에 한 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포로인데 그 사람이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됐겠죠. 우크라이나 영웅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뭐가 돼요? 신화와 전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 때문에라도 항복할 수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도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도에서 사라진 어느 곳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죠?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신화와 전설, 그 상상의 공동체가 되는 근대 국가를, 지금 근대 뭐냐면 탈근대 시대인데, 근대 국가를 만들기 참 어려운 시대란 말이죠. 근데 푸틴이 열심히 도와줘서, 확실한 근대 국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근대 국가, 없었던 땅에서, 지도에서 만들어지는, 근데 발굴되지 않은 국경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발굴되지 않은 국경선이 뭘 뜻하냐면, 보세요. 내가 이걸 또 하나 입증을 하자면, 푸틴의 크림반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보다 훨씬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흑해, 흑해, 롱이 통로에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우크라이나는 크게 반발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즉, 발굴되지 않은 국경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그 북부 지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크림반도는 발굴되지 않은 국경선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무슨 짓을 붙여서라도 점령을 해버렸을 때 우크라이나는 그걸 위해서 싸우지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국경선이 뚜렷하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애틋한 사랑을 만들어줬잖아. 어? 42살에 그 사진에 나온 그, 어, 눈이 이렇게 있는 추운 속에 혼자서 아마 경역병으로 있었나 봐요.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전쟁에 뭐가 생겼어요? 병사의 얼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 죽었는지 10만이 죽었어도 이름이 없었잖아. 그지? 10만이서 숫자였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숫자가 사람의 얼굴을 띠게 된 거야.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989 되지 않은 국경선하고 애틋한 사랑들이 쭉 많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무쇠로 단 기차를 타고 끝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눈이 지나가면 거기서 지나가면서 국경선들이 이거졌다 저리거졌다 온갖 곳으로 그어졌다 지워졌다 했겠죠. 역사를 쭉 돌이켜볼 때 그런 것들이 이런 일부러 형성의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원인이 분류되지 않는다면 안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죠. 국경선이 그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했더라면 푸틴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무기다짐으로 공격을 해서 전쟁으로 점령하겠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정반대,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무덤 속 여인들의 맞잡은 손은 더 이상 뜨거움을 기억할 수 없지만 영원히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무덤 속의 연인들의 맞잡은 손, 뭐같이 생각이 들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도시, 예, 사는, 응? 살지만, 그지? 서로 같은 도시에 살았어요. 그지? 베로나라는 같은 도시에 살지만, 그 베로나의 그 같은 도시에 살지만 두 개의 가문은 서로 어때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족이었단 말이죠. 응? 그러면, 어, 전쟁 상태의 부족들, 응? 부족의식이, 그러니까 이 만든 국경선이죠. 응? 무덤 속에서 맞잡고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의 부족,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왜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섹스피어는, 영국 르네상스의 아버지죠. 어, 르네상스라는 게 뭐예요? 근대 국가죠. 어? 근대 국가. 근대 사상의 출발점. 그러니까, 부족, 청정년대 부족 의식이라는 거는 전근대적, 그지? 즉,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그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낭만주의라는 게,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 근대적인 거죠. 근대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자기네들이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왜 셰익스피어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을 만들었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근대적인 가문에 의해서 그런 거 가문에서 막고 사랑을 막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미 세상은 다시 바뀌었다. 근대로 바뀌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덤 속에 연인들의 맞잡은 손, 그거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맞잡은 손이라고 본다면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그 국경선을 넘어선 거죠. 어쨌든 일어난 국경선 어떤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뜨거움을 기억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무덤 속에 있는 주인이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영원히 잡은 손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 작가 예, 시인 조재범 시인의 조동범 시인의
조동범 시인의 신념이에요. 이 신념이에요. 뭐냐면, 역사는, 어, 어, 어떻게 돼? 좋은 쪽으로. 언제나 진행된다. 그지? 선이 좋은 것이 확대되는 쪽으로, 진행된다라고 믿는 게, 조동분 시인의 신념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영원히 잡은 손은 놓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잡은 손 놓지 않고, 그런 어떤 그 경계선을 하나 넘어간 그런 것들은 안 바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시 부족 관계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역사가 언제 선 쪽으로, 선이 더 확대되는 쪽으로, 그죠? 좋은 게 확대되는 걸 쪽으로. 차창너머로 흔들리며 사라진 것은 그들의 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차창너머로 흔들리며 사라지는 것. 이건 뭐예요? 눈이죠, 눈. 차창너머로 흔들리는 사라지는 것. 이거는 뭐예요? 눈발이죠, 눈발. 그죠? 눈발이 날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날리는 눈발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여전히 애틋한 사랑, 그다음에 무덤 속에 잡은 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자꾸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눈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날리는 거 보면서 무덤 속에 잡은 손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잡은 놓지 않을 잡은 손 같이 둘이 서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것들은 차츰나무 흩날리는 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그 연인들의 붙잡고 있는 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눈발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어떤 경계, 그죠? 어떤 경계를 뭐라 그럴까? 극복하고, 그죠? 사랑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국경선을 지워버리는 국경의 그 갈등의 어떤 현실을 지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그게 이제 눈에 날리면서 국경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심박이 들리는 타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그, 그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린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다 같은 거죠, 그죠? 눈발이 날리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기차가 당도할 때마다 눈보라의 역은 이제 곧 폐쇄될 얘기죠. 그런데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팍 깨는 거예요. 기차가 당도할 때마다 이건 현실의 기차예요. 네, 현실의 기차죠. 현실, 현실의 역에 도착하는 현실의 기차예요. 그러면 이 역은 현실의 역이죠. 이 현실의 역에 도착하는 기차역에 도착하는 현실의 기차. 기차가 이제 어느 때는 쓰겠죠. 가다가 그러면 이제 기차역에 도착하는 기차역은 어떻게 돼요? 기차역은 뭐냐면 국경의 개념, 국경선의 어? 개념에 따라 품보인 국경선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차역에 도착하는 현실의 기차역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보라의 역. 이건 뭐예요? 조금 전에 이거는 상상의 역이죠. 응? 상상의 역. 흩날리는 화창 너머 흩날리는 눈발을 보며 상상했던,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국경선이 사라진 세상의, 응? 어, 가상, 세계, 세상, 가상 세계. 그 가상 세계에 있던 눈보라의 역이죠, 그거는. 어? 눈보라의 역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상상했잖아요? 그 역은 이제 곧 폐쇄되겠죠.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차가 도착을 하니까. 그치? 정차하지 않는 무쇠기차. 그러니까 물론
정체하지 않는 무색이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정체를 하죠. 그렇지만 정체하지 않는 무색이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기차는 덜커덩 국경선을 지나치는 국경선을 지나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소문과 업무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뭐 신화와 전설이라는 게 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멋지게만 하진 않겠죠? 뭐 죽음도 있고 그죠? 안중근 최근에 영웅이라는 영화에서도 그죠? 그 없었던 그 신화 같은 얘기가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그 민비의 죽음에 안중근 역사의 인물이지만 민비의 죽음에 시녀 하나 나오죠. 그 안중근 영화 영웅의 어, 명성 나오죠. 황후의 시녀. 사실은 그 이 시녀가 있을 수는 없는데 그죠? 그 여자가 주인공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그 시녀가 그 뭐 하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하얼빈 도착을 시내의 첩자행위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신화와 전설이죠. 전설이고 신화와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잊을 수 없는 소문과 음모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보면서 명상호 시녀가 뭐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녀가 되니까 기생이 되니까 그 같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첩자 노릇을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사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자발적인 첩자행위를 하는데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도 안 돼라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소문과 업무 같아. 라고 어느 정도 이야기의 타당성, 그죠? 상상의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에 상상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타당성을 지닌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보면서 그 굉장히 이상한 얘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토비가 그렇게 엉성하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 그런데, 엉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런단 말이죠. 그죠? 응?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같은데.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리고, 그 굉장히 이상한 영화를 안 본단 말이죠. 그지? 그것은 국경선의, 그러니까 국경선이 없어지는 것도 신화와 전설의 얘기고, 국경선이, 이건 내가 지금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경선이 탄생하는 것도.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신화와 전설의, 즉, 상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잊을 수 없는 이죠. 부분과 업무 때문이고, 또, 한, 살근대 시대의 인류 평화를 위해, 근대 국가, 근대 국가 제도가, 응? 군대라는, 집단 살해 허가를 통한 전쟁 행위를 막기 위한, 어? 국경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과정도 신화와 전설의 동영에서, 어, 일어난, 응? 일이 것이다. 요컨대 역상상이 가장 유명한 전통의 장소.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대통령은 음, 장난이라고 할 수 있죠. 어?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근대 국가가 없어지는 것도, 다, 신화와 전설, 어? 그러니까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이 조동범 시인은, 옛날에 국경선이 없어진 나라 과거만 자꾸 보고 있는데, 난 지금 자꾸 미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국경선의 아주 먼 세계의 나라로부터 당도한 슬픔이고, 그렇죠? 끝나지 않은 사랑이며, 영원히 발굴되지 않을 신화와 전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경선이 있었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나는 거꾸로, 이게, 그러니까 이 조동범 시인이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얘기하면서 국경선을 얘기했다면, 나는 그 조동범 시인의 시를 보면서 미래, 그죠? 탈근대 시대 미래. 미래에서도, 음, 이런 똑같은, 이런 신화와 전설, 국경선을 만드는 신화와 전설 이야기가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